자, 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지금부터 배우는 여기 과학기술의 활용 챕터는 올해 이제 현 고1 학생들을 보니까 학교별로 조금 달라. 그러니까 따지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배워도 거의 2학년 2학기,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끄트머리, 굳이 따지면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영역인데 여기를 학교별로 조금씩 달라서 어떤 학교는 여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요 마지막 챕터는 사실상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뭔가 이제 원리를 알고 뭐 그런 느낌보다는 야 최근에 과학 트렌드가 이래 이런 것도 니네 알고 있어 뭐 참고해 약간 이런 챕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어떤 학교는 야 여기 나 아예 시험 안 낼게 학교별로 그런 학교도 있었어. 올해 내가 이제 한 10개 정도 고등학교를 현 고1 기준으로 내가 올해 이제 통합과학을 가르쳤는데 본 내신 기준으로. 근데 어떤 학교는 아예 시험 범위가 안 들어온 학교도 있긴 있었어.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시험 범위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중요도 있게 들어가는 수준은 아니야. 냉정히 말해서 여러분들의 시험이라는 관점으로만 보면 솔직히 난 얘기를 해줘야지 니네한테 그렇게 중요한 챕터는 아니다. 근데 또 니네가 어떤 고등학교를 갔는데 요 끄트머리에서 또 시험 난대. 그러면 또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내용적으로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178페이지 볼게요. 페이지 178페이지 볼게요. 자, 우선 여기는 그냥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원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야. 니네한테 야 이런 거 있어. 참고해서 알아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기준으로 178, 179, 180페이지까지 3페이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한번 쭉 읽어봐. 읽고 나면 내가 다시 요점 정리를 해줄게.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여기 한 번만 읽어봐. 읽고 나서 내가 설명을 할 거니까.
자, 대략 다 봤지. 사실 내용적으로는 야, 나 앉아서 한다. 내용적으로는 뭐 되게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빡세다 이런 느낌보다 그냥 여러분들 기준에서 보면 조금 생소한 내용이긴 해. 근데 또 막상 읽어보면 아, 이렇구나 하는 내용이지. 무슨 예를 들면 전자기유도라든지 무슨 핵융합 반응이라든지 뭐 그런 것처럼 원리원론적인 그런 얘기들이 아니고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조금은 가볍게 받아들여도 돼. 이번 챕터는. 자, 앞에서부터 보면 과학기술의 유용성과 필요성.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과학 왜 배우냐. 뭐 그런 얘기들이지.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래서 과학이 필요해. 니네 과학 공부하라는 얘기야. 좀 그런 얘기들인데 우선 감염병을 예를 들어볼게.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와 같은 병원체에 감염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러스 하면은 감기지, 감기. 야, 참고로 저기 뭐냐, 북극이나 남극은 겁나 춥잖아. 근데 거긴 감기가 없다. 감기 되게 잘 걸릴 것 같잖아. 감기가 없어. 왜? 바이러스가 못 살아. 그 온도에서. 그래서 되게 남극과 북극은 감기가 없어, 얘들아. 그래서 니네 감기라는 개념이 보통 경험적으로는 추울 때 감기가 걸린다라는 어떤 선입관이 있잖아. 근데 여름에 감기 걸리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핵심이 날씨가 핵심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핵심이고, 그래서 남극 북극은 감기가 없어. 동상은 있지. 날씨 때문에 이제 세포가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북극 남극은 감기가 없어. 그 정도로 추우면 바이러스도 못 살아. 그 온도에서는. 그 점 참고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 이제 항원을 검사하는 거지. 대표적으로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코로나, 그게 이거야. 대표적으로.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 채취한 검체에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항원이야. 항원은 뭐냐? 원인이잖아, 원인. 그럼 항체는 뭐냐면 그걸 잡는 애. 대충 이렇게 구분하면 돼. 비유를 하자면 코로나가 항원이야. 그럼 코로나 백신이 항체,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 그런 게 나오고 뭐 유전자 심폭 검사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런 게 있다 정도고, 참고로 요거 단어만 알아둬. 흔히 양성이다 하잖아. 우리가 양성 반응, 음성 반응 이런 표현을 쓰잖아. 양성이 병 걸린 거야. 음성이 병 안 걸린 거야. 가끔 인터넷에 보면은 내가 암 검사했는데, 좀 나도 선생님도 이제 한번 좀 웃겼던 게, 누가 에이즈 검사를 했어. 요새는 이제 에이즈 같은 경우는 많이 거의 줄어들어서 이제 에이즈 걸리는 사람도 거의 없겠지만 에이즈 검사를 했어. 근데 음성 나왔대. 그럼 안 걸린 거야, 에이즈가. 근데 음성 걸렸는데 이제 나는 죽는구나. 뭐 이제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한 지식이야. 에이즈 걸렸는데 음성 나와서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내 생을 마감해야 되는구나. 뭐 이제 그런 인터넷에서 우스갯소리 같은 그런 경험담 막 이런 거, 썰 이런 거 푸는 거 있잖아. 막 유머 사이트 뭐 이런 거 몇 개 있잖아. 니네도 가끔씩 보는 것들 있잖아. 그런 얘기들이 나와. 그래서 음성이 코로나가 있어. 항체 반응을 했어. 양성이면 코로나 걸린 거야. 그래서 음성이면 코로나가 안 걸린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삶의 경험적으로 보면 보통 양성하면 약간 포지티브적인 느낌을 가지고, 음성하면 네거티브적인 느낌을 가지잖아. 그래서 우리 옛날에 반도체 할 때도 플러스 반도체가 포지티브 반도체였고, 마이너스 반도체가 네거티브 반도체에서 P타입, N타입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비슷한 단어를 쓰는데 니네는 알아주라고. 어디 가서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양성이 어떤 뭐 검사를 했을 때 걸린 거야. 암 검사했어. 양성 나왔어. 그럼 암 걸린 거야. 음성 나왔어? 그럼 암 안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 어떤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음성이 좋은 거야. 양성이 뭔가 잘못된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런 내용 나와 있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감염병의 추적 관리가 나오잖아요. 감염병의 진단뿐만 아니라 추적 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과학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뭐 우리 모르나 다 알지 뭐. 당연히 사용되고 있는 줄 다 알잖아. 그래서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병원체 유전정보 분석 하고 있지 뭐. 이런 거 의학이지, 의학. 그 다음에 감식체계 구축과 방역시설. 사실 여기 나온 게 한 5년 전, 그지? 코로나 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거야. 사실 그 정도 아니면 전문가들, 그러니까 그 직종에 종사하는 어떤 전문가들 말고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거를 시시각각 겪어볼 수 있는 기회는 없지. 그렇지만 전문직에 있는 그 해당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 걸 알려주는 거야. 자, 미래사회 문제에서 과학의 필요성. 뭐 알다시피 식량 문제, 공해 문제 많지. 앞으로 해야 될 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거기 보면 감염병 대유행. 대표적으로 우린 겪어봤어. 그 개고생하면서 한 3년 개고생했지 진짜로. 그지? 코로나19였으니 실질적으로 2020년 오늘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5년 전, 6년 전부터 시작을 한 코로나가 여러분들도 한 3년, 심지어 니네 막 학교도 안 가고 좋았지 뭐. 니네 입장에 5년 전이면 니네 몇 학년 때냐?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였네. 좋지 뭐. 뭐냐 학교에서 영상 수업한다고, 그지? 틀어놓고 자는데 뭐. 서중에 그래 안 그래? 과자 먹으면서 수업하고 얼마나 좋아. 야, 그런 적 있어 없어 너? 밥 먹으면서 수업하고. 성민이 그런 적 있어 없어? 있지. 아무것도 뻔하지. 학교 선생님이 누구 하니? 네. 하고서 노는 거지 뭐. 네 하고 놀잖아. 그치?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그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애들이 또 학력이 안 좋아. 니네는 초등 때라서 그래도 영향을 덜 받아. 왜? 어차피 초딩 때는 같이 공부 안 해. 학교 다녀도 공부 안 해. 근데 초딩 때 중학교를, 그러니까 따지면 니네보다 한 2, 3년 선배들. 걔들이 한 중1, 중2 때 코로나 시절이 왔잖아. 그지? 내가 가르쳐보면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넘어와서 가르쳐봤더니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하나도 몰라. 왜냐면 니네 생각해봐. 학교 안 갔던 기간이 한 3, 4개월 학교 안 갔던 기간도 있어. 그럼 집에서 막 화상 수업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힘들게 화상 수업은 했겠지만 애들이 듣냐? 다 틀어놓고 자는 거지 뭐. 그런 적 되게 많았잖아 얘들아.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 다음에 기후변화. 우리는 기후변화 대표적으로 온실효과 같은 거를 그동안에 배워왔잖아. 에너지 보관. 얼마 전에 바로 지난 챕터에서 신재생 에너지 그런 거 배웠고, 자연재해 이런 거 이제 넓은 의미로 우리가 배웠던 거로 따지면 엘니뇨 같은 거, 아니면 뭐 태풍 이런 것도, 지진 이런 거 자연재해. 우리는 이런 거 다 배웠잖아. 그 다음에 물 부족, 그 다음에 식량 부족. 식량 부족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만들어도 막 수확도 많이 되고 등치 크게 만들고, 이제 이런 거 뭐라 유전자 연구라 그러지. 뭐 그런 거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야. 그 다음에 실시간 생활 데이터.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모으는 거야. 뭐냐면 뭔가 어떤 현상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 원인을 명확히 모를 때가 있어. 그러면은 경험적으로 그동안의 모든 데이터를 이제 모아가지고 약간 귀납적으로 풀어가는 거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와. 빅데이터. 빅데이터 말 그대로 그냥 겁나 많은 데이터, 그런 뜻이야. 그래서 데이터를 축적을 많이 해놓으면 이게 다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빅데이터의 장점과 문제점이 있어. 일단 장점은 공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어. 이미 오픈된 데이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럼으로써 추가적으로 몇 개 데이터 없어도 이미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이미 데이터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 분야에서 이미 수집해놨던 빅데이터 분석 과정을 통해 뭐 뭔가를 판단할 때 참고 자료를 쓰기에 유용하다. 대략 그런 얘기들이야. 그 다음에 다양한 변수가 얽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과학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지. 단점이 뭐냐?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 너네도 뭐 들어서 알겠지만 얼마 전에 쿠팡에서 또 개인정보 해커들이 뭐 정보 싹 빼갖고 또 그 이전에 SK텔레콤 중에 SK텔레콤 쓰는 애 있냐? 자기 통신사 없냐 여기는? 그 얼마 전에 SK 또 정보 유출됐다고 또 난리 한번 났었잖아. 뭐 그런 얘기들, 그런 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데이터를 하다 보면 오류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왜냐?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야, 이 정도 수치면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경우에 따라서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 있지. 왜? 방법 자체가 귀납적이니까. 야, 요새도 그 국어 시간에 논리 이런 거 배우냐? 귀납적인 뭐 연역적인 방법 뭐 그러고서 무슨 오류들도 배우냐? 그치? 무슨 또 오류 중에 뭐가 있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뭐 이런 거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지. 맞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3단 문법 막 이런 것도 나오잖아. 그래서 배우지. 그런 거 선생님 어렸을 때 배웠어.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배달 그 플랫폼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잘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 그지? 그리고 또 뭐 있냐? 쿠팡이츠, 그리고 또 뭐 있냐? 요기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뭐 배달의 민족이 뭐 점유율이 몇 프로고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의 빅데이터란 말이야. 근데 단점이 뭐냐면 사기칠 수가 있지. 야, 니네도 가끔 그런 전화 오지 않냐? 여론조사 한다고 막 그런 전화 한두 번쯤 받아봤지. 랜덤하게, 그치? 그런 거 빅데이터 수집하려고 그러는 거야. 응? 근데 성민이가 막 뻥으로 대답해. 거짓말로. 난 배달의 민족 한 번도 시켜 먹은 적이 없는데, 아유, 배달의 민족이 짱이에요. 나 하루에 100개씩 시켜 먹어요. 막 이제 이러면은 그 사람은 빅데이터를 수집했으나 잘못된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사기칠 수 있고. 여론조사도 사실은 어느 여론조사에서 막 뭔가 이제 뭘 하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 대표적으로 우리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 여론조사 하잖아. 근데 방송사마다 또 수치가 조금씩 달라. 그치? 어떤 데이터를 수집했느냐. 또 누가 거짓말했을 수도 있잖아. 니네 여론조사하면 진실되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뻥가는 사람이 있겠냐 없겠냐. 있지. 왜 없겠어.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빅데이터 활용하는 예시가 뭐냐? 과학 실험. 그러니까 원인을 명확히 밝히긴 어려워.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험에 의존하는 거야. 왜?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처음에 이제 했을 당시 코로나 걸려서 막 처음에 막 죽는다 막 이랬단 말이야. 그치? 근데 정작 죽은 사람들을 보면 기저질환이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 얘들아, 기저질환이 원래 병에 심하게 걸려 있어서 이 사람은 원래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거야.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기보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 사람의 병세가 가속화가 된 거지. 실제로 니네 나이 또래 저기 학생들 또래 또는 젊은 친구들은 멀쩡한데 코로나 때문에 걸린 사람은 사실은 없어. 결국에는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람 죽는 병은 아니었던 거야. 그냥 겁나 고생을 했을 뿐이지. 야, 코로나 한 번씩 걸려봤지? 걸려봤냐? 걸려봤냐? 나 안 걸려봤어. 졸라 멋있지? 너 2번 걸렸어? 3번 걸린 사람도 나 봤어. 은재 몇 번 걸려봤냐? 2번. 너는? 야, 나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선생님은 물론 나도 그래. 코로나가 표면적으로는 안 걸렸어. 근데 어쩌면 나는 슈퍼항체라서 코로나가 왔다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돼? 무증세로 지나갔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 나는.
근데 그럴 수는 있어. 뭐 백신 맞으라고 열심히 맞긴 했으니까 3차까지 막 다 맞고 했으니까 시키는 건 다 잘했어 나는. 왜 나 학원 선생님이다 보니까 내가 코로나 니네 기억나냐? 같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여기서 우리 반에서 예를 들면 서준이가 코로나 걸릴 때 그러면 니네 다음 주 다 안 나오는 거야. 다 검사받고. 그랬잖아. 학원에서도 내 옆에서 같이 공부하던 애 코로나 걸렸다. 또는 반에서 우리 반에 코로나 환자 나왔다. 그럼 니네 다음날 다 학교 안 갔잖아. 그랬었지 예전에. 그래서 나 아니 갑자기 궁금해서 야 첫 번째 걸릴 때랑 두 번째 걸릴 때랑 언제가 더 아팠냐? 거 비슷했어? 종은 어땠냐? 처음이다. 두 번째는 조금 그냥 살만하고 성민이는 어땠냐? 첫 번째는 한 3, 4일 아파네. 두 번째는 한 이틀 정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뒤질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씨 나 그래도 존나 짜증난다 뭐 이 정도의 비유를 하자면 느낌이. 그리고 동영상 보는 승유나 동현이 정말 코로나 걸려봤을 거예요. 선생님도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나는 그렇게 아파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스쳐 지나간 적은 있기도 한 것도 뭐 어떤 날은 막 콧물도 나고 뒷골 좀 땡기네 한 반나절 정도 굳이 따지면 오늘 컨디션 되게 안 좋은데 뭐 이러다가 흘러갔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표면적으로 막 야, 아파 뒤지겠다 이런 적은 없었어. 그 와중에도 나는 왜냐면 좀 학원 선생이다 보니까 코로나 시절에 나도 사람들 거의 안 만나고 왜냐면 내가 걸리면 학원에 반의 수업을 못 나가야 하잖아. 그럼 니들은 코로나 걸리면 아파서 고생하는 건 있지만 사실은 아싸 학교 안 간다 이거잖아. 근데 나는 내가 코로나 걸리면 선생님 수입이 없어지잖아. 내가 더 민감하지. 냉정히 말해서 니들은 코로나 걸려서 아픈 거 말고는 금전적인 손해나 기타 손해는 없잖아. 그지? 근데 오히려 한 2, 3일 아프고 한 일주일 학교 안 갔으니까 아싸 개꿀 뭐 이랬을 수도 있어 어떤 애는. 나는 내가 코로나 걸리면 우리 반 수업을 못 하잖아. 근데 이게 한 반만 있는 게 아니고 반이 한두 개가 아니잖니. 나는 직업이 이건데 그래서 좀 더 나는 조심해서 그래서 그랬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빅데이터. 기상관측도 야 태풍이 생겨. 그럼 태풍이 생기기 전에 전조 증세가 있을 거 아니냐. 야 어떤 상황에서 온도가 어떻게 되면 태풍이 생기더라. 그래서 기상청이 예측을 하는 거지. 그리고 얘가 이제 만들어졌어. 요 정도 세기의 풍속이고 이러면은 얘가 오다가 어디쯤에서 소멸될 것이다. 그런 게 이제 다 데이터가 있는 거지. 경험적인 데이터가. 그런 걸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야. 또 유전체 분석. 유전병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다운 증후군이 왜 생겨? 그러면 다운 증후군 자식을 낳을 때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된더라. 또는 뭐가 왜 암이 왜 생겨? 뭐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하면 암이 생기더라. 근데 사실은 100%는 아니야. 100%인 애들은 빅데이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애시당초에. 빅데이터가 의미가 없어. 빅데이터를 쓰는 상황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할 때 이거라도 해볼까? 사실은 이런 느낌도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신약 개발할 때도 이제 경험적으로 그래서 임상실험 한단 말이야. 얘들아 약 하나 개발하려면 기본 한 10년씩 걸려. 그렇게 짧게 걸리는 게 아니야. 왜? 이거 연구하는데 한 5년 걸리지? 사람의 실험을 해야 되잖아. 근데 니네 바로 3학년 때 배웠잖아.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우니까 나 얘기해가지고 뭔가 반응이 나오려면 되게 오래 걸린다. 왜? 이 사람한테 쓰는 거잖아. 왜 성민이한테 썼는데 효과 있네? 그럼 쓰면 되겠다가 아니야. 왜? 성민이랑 서준이랑 윤재랑 종우랑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 니네 다 적용이 돼야 비로소 나라에서 허가를 해준다고. 왜냐면 어떤 약이 썼는데 성민이한테 효과가 있었어. 그래서 오케이 하고 썼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학생한테 또는 어떤 사람한테 그 약을 똑같이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 막 죽었어. 약 죽어. 그럼 난리 나지. 사람 죽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응?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빅데이터로 참고해서 쓸 수가 있다. 대략 그런 얘기들이야, 얘들아. 요런 내용들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181페이지부터 여기 야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숙제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다 스트레이트로 풀 거야. 그냥 다 풀고 갈 거야. 보다시피 내용이 어렵지도 않잖아. 자, 지금부터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바로 풀을 거야. 이거 푸는데 한 제 생각에는 한 15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싶어. 자, 동영상 보는 친구들 2교시 요거 풀고 끝낼 거야.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풀고 2교시 끝냅니다. 그럼 다음에 3교시 때
혹시라도 틀린 거 한두 개씩 있으면 요거 질문 받고 또 그렇게 또 진도할게. 자, 2교시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풀어야 돼.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풀고 3교시에 만나자.